2016 현장 인터뷰 오늘 성윤입니다. 최근 각종 부동산 관련 제재들로 인하여 부동산 판매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게다가 장기 불안과 저금리 속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경매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절차 중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과정에 있어서의 법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계신 법무법인 안양의 안경진 변호사님을 만나 자세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부동산 경매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데 있어 다년간의 수임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선 변호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3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감정원 토지보상과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기관에서 연수를 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법률지원 변호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 모임 한비회와 안양공인중개사 모임 중앙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고 경매교육기관인 지지옥션, 경매투자회사인 지지배배와 MPL 투자회사들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경매 관련 일을 주로 맡았던 것은 첫 근무지인 로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우연히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학원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경매 관련 종사자들과 만나 경매 관련 사건을 본격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부동산 경매라고 하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상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그 대상이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인 것인데 약속한 날짜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에게 각각 그만큼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채무자에게는 그 금액만큼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채권자, 채무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는데 강제 경매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판결문 등 집행 권한을 가지고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는 절차이고 임의 경매는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부동산 경매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장 임차인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던데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가장 임차인 대응법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이용해서 금전적 이득을 보려는 가장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소 기준권리 뒤에 전입한 후순위 가장 임차인으로서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노리는 경우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임대 보증금을 낙찰자로부터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순위 가장 임차인으로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노리는 경우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은 배당 이의 소송을 통해서 최우선 배당을 받은 후순위 가장 임차인의 배당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선순위 가장 임차인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그 임차 보증금을 인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 임차 보증금 지급 여부, 임차 보증금 적정성, 임대차 계약 여부, 특수관계인 여부, 실제 거주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가장 임차인에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대한 경고와 설득을 해야 합니다. 네, 경매로 신축 건물이나 건축 중인 건물의 대지 등을 매수할 때 유치권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유치권과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일반 권리처럼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유치권이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유치 목적물의 경매 시청을 한 근저당권자 또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신청한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입니다. 이를 통해 아무런 근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하여 다른 권리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미리 확정함으로써 매각 부동산 위에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매각 결정이 되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에서는 배당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무엇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당길에 출석한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이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배당길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손해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이의가 있으면 본인의 사건이 진행될 때 구두로 배당 이의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즉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하려면 반드시 배당길의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여야 하고 미리 배당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 사법보좌관 앞에서 한 번, 법관 앞에서 또 한 번, 두 번의 진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법보좌관 앞에서만 배당 이의 진술을 하고 나중에 판사 앞에서 배당 이의 진술을 하지 않으면 결국 배당 이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배당이 중지된 경우 배당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 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배당 이의가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새로운 투자 상품인 부실채권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부실채권이란 무엇인지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 채권 중에서 원리금이나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한 채권을 말합니다. 금융회사는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대출 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또는 유동화하거나 회계상 손실 처리를 하게 합니다. 부실채권은 담보부와 무담보부로 나뉘는데 무담보부의 경우 악의적인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거절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 채권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담보부 부실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담보의 경우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담보부 부실 채권을 금융기관은 유동화 회사를 상대로 대출 원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고, 유동화 회사는 그와 같이 대출 원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담보부 부실 채권을 가지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대출 원금뿐만 아니라 연체 이자까지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어서 그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끝으로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 건이 넘는 부동산 배당 이의 관련 소송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유치권 부존재, 가장 임차인, 허위 임금 채권자 등 다양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는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부동산 소송 우수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부실채권, 유치권, 가장 임차인 등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유익한 결과 도출을 위해 매사에 정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모든 부동산 업무는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 있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경매는 관련 법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분야인데요. 안경진 변호사님은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 체결부터 경매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서울, 안양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힘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안경진 변호사님이 법률적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들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분석을 통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현장 인터뷰 오늘 성윤이었습니다.